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거야. 예. 이 그림 자체는. 그런데 조폭 박철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철민. 박철민. 조폭 박철민이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제보를 했고 장영하가 세상에 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장영하가 이걸 유포한 덕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를 해요. 예. 그런데 장영하가 거짓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대법 네, 유죄 네. 선고 받았어. 네.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야. 그렇죠. 다 조작이고. 요건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박철민이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전달할 때 도와줬던 조폭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조폭 A씨인데 예. 이 조폭 A씨가 윤석열 후보 선거를 도왔어. 야, 영화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 영화입니다. 대선 직전 2022년 3월 1일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조폭 A씨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 지지 선언을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지 선언을. 저 A씨가 조폭이야. 박철민을 도왔어. 예. 와.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거를 연결을 했을까? 예, 예. 선거 운동을 해달라고 맡겼던 사람이 박철민의 아버지야. 아버지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박용승. 요게 이제 그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인데 예. 요 사람이 전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이야. 요것과 관련해서 조폭 A씨가 직접 시인을 합니다. 예. 오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철민의 아버님이 그 국민의힘 그 성남지부의 청년단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괜찮으면 같이 이런 활동을 좀 해달라. 그 동네에 그래도 너가 아는 동생들도 많고 형들도 있고 이렇게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 청년단 활동을 해서 좀 같이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뭐 저는 좋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임명장을 받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뭐 시인하잖아.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니 검사님 이런 영화 보셨어요? 영화? 뭐 비슷한 영화가 뭐 그전에 나온 적은 있죠. 근데 와. 저게 그때 대선 때 한참 먹힐 수 있었던 게 네. 국제 마피아파가 아름아름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이제 속칭 맞대기라고 하는데 사설 경마.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서버를 놓고 이게 과천 경마장에서 그 경마 배팅을 하잖아요. 네. 수수료가 많이 떼요. 근데 사설 경마는 좀 적어요. 그런 게. 그리고 배팅 액수에 제한이 거의 없어. 없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도박이지. 완전 네. 불법 도박인데 네. 불법 도박인데 사설 경마가 이게 규모가 커요. 근데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가 그 사설 경마를 제일 크게 한다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많이 퍼져 있었어. 그래서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필 성남 국제 마피아파인데 저렇게 해서 뭐 돈 사진 꺼내고 그러니까 야 저렇게 연결 이게 지역적으로도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 소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기획자가 머리를 그래도 많이 굴린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지역적으로도 겹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충분히 만든 거거든.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엉성했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악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느낌적으로 이게 먹혔던 맞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야, 그런데 조폭으로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는데 그 조폭이 윤석열에 연결돼 있어.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는데 대장동 윤석열. 이런 영화가 어딨고 이런 억울함이 어딨어. 아 진짜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해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짜. 와 정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앞서 이 박철민 사건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인물 관계도 하나 제가 이제 의뢰한 거 그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국민의힘 써 있죠.
네, 국민의힘 오른쪽 박철민 부친. 박철민 부친 있고 옆에 박철민 부친과 국민의힘 있죠. 판결문상에 저 국민의힘 관계자가 A입니다. 지금 A 씨. 그리고 저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가 그 확인의 관건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그때 이제 전혁수 기자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확인을 해줬는데 명단에 있던데. 아, 그러니까요. 그 조폭, 그 성남국제협회 조폭 명단 166명 있는 거가 김영진의 수사 기록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마침 있어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네. 2018년만 해도 지금 조폭 명단에 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직이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성남국제마피아파가 국민의힘 관계자 성남시 수정구의 청년위원장으로 대선 캠프에서 하고 대선 끝나고도 청년위원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정치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저 A 씨랑 박철민 부친 장영함 모두 기소가 되지 않았죠. 아예 수사도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이 그림을 사실 이번 뉴스타파 보도 전에 이거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이 그림은 이제 완성이 됐네.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내일 저기 윤명균이라고 파타야 사건의 공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구속 상태.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검찰 수사 보고서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대선 전에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대선에 이용되기 싫어서 난 대선 끝나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잖아요. 윤명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송환을 거부했다고.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 확보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구승이가 네, 확보를 했고 내일 와야지 그러면. 내일 정구승 변호사가 오전에 또 저 윤명균 씨를 접견을 할 거고 오늘 저한테 김영진 저 파타야 사건의 범인 김영진에게 정리된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된 편지가 왔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조합이 맞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백날 떠들어봐야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의혹이 불거지면 법무부에서 감찰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와. 그 수사 보고서 받았고 그거 그럼 내일 좀 해보셔서. 그리고 아까 그 관계도에 보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네. 이준석 대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대표의 변호인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2018년 4월 김영진이 베트남에서 건거돼서 압송되기 전에 한국으로 압송되기 전에 2017년에 이미 이준석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그걸로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에게도 검사가 이재명 뇌물상납 불어라.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김영진이 검거돼서 오기 전에 이미 2017년 말. 와, 윤석열 작업이네.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리고 한동훈이 4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3차장. 네. 3차장일 때 당시에 검사 이름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특정이 돼요. 와. 네. 그리고 411호실인 것 같아요. 중앙지검 당시에. 네. 호수 검사 이름 다 특정되고 이준석 측 그렇게 얘기하죠. 김영진을 면회간 김영진의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선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후배들이 김영진과 접견을 했고 서신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이 국제마피아파를 싹 불러가지고 이재명을 잡돌이하려고 했다고. 2017년에. 네, 17년 말에. 17년 말에. 그거는 김영진은 와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들은 거죠. 아니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인가 그때도? 윤석열. 와 이거 엄청 오래된 작업이네. 2017년 말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준석 측에서도 지금 자료를 많이 보내겠다고 하니까 자료가 오면 종합해서.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싫었던 것 같아 그냥. 이재명이 싫었던 것 같아 그냥. 이재명 제거, 조국 제거 뭐 이렇게 간 게 아닌가. 2017년. 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린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투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반성하는 언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내용인데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되지 않을 때에도 제가 맞습니다. 손대희 대변인으로 있을 때 매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제 좀 주장을 했던 건데 국제 마피아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관련돼서 영상,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매우 잘 편집을 해서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담당 PD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련 기사 그런 X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주장했던 장형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형하 변호사가 최근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주장했던 장형하 유죄 확정받았잖아. 그러니까 18년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얼마나 억울해하셨으면 X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추후 보도가 안 되면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이런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면 SBS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방송에서 장영하라는 자가 완전 조작 날조해서 가져온 것을 그 온 동네의 성남을 몇 개월 동안 취재진이 붙어서 이 추적을 했는데 티끌만한 흔적도 없었는데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SBS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그때 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한다라고 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해야죠.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적절한 분량에 너무나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그 조폭 박철민이도 제가 그 접견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4년 전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국감 때, 그때 이제 이 일은 그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그 국감 그때 이제 어떤 엄청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민의힘 그 김용판 의원이 네.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맞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제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 장형하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깜빵에 있었던 박철민 씨 조폭인데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입니다. 그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믿고 그걸 김용판 의원한테 줬고 김용판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사진을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이 돈다발인데 그게 이 조폭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준 돈 20억 중에 일부다 해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공개를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즉각적으로 그게 반박이 돼가지고 이 조폭이 그 이전에 다른 데서 본인이 뭐 렌트카 사업하면서 벌은 돈이다 하면서 자랑으로 올렸던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이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국민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때 폭망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 김용판이 지금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제 지난 22대 때는 들어가지 못했고 혹시 지금 우리 네. 제작진 급하지만 그 사진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판 네. 그리고 돈다발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판 돈다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다른 데 찍은 사진을 이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라고 했으면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엄청나게 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뭐 최소한 뭐 100만 표 이상은 변동이 있었을 거고 0.73%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아. 몇 시간 만에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카톡방이라든지 그 메신저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장난질은 아주 매우 제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모르고요. 그 전에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격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너 이재명 대변인이라는 너 그 XX지 이랬다면서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경험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이거는 기획되었다,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 나서 가지고 쭉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SBS를 비롯한 그 따르기 언론, 그냥 받아 쓰는 언론은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이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혹시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물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김삼중. 네, 그렇죠. 그게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탤런트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작가가 써주는 대본만 읽었다라고 공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이분이라도 지금 나와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나는 진행자였지만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송을 믿는 것은 SBS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 진행자의 그 묵직한 목소리, 네. 진실을 담은 듯한 매우 진중한 그런 분위기를 사실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말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이 뭐 김삼중 그분 진행자, 그다음에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작진은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삼중 그 진행자 그분이 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법적 이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건데, 뭐 그 프로 제작함에 있어서 김상중 진행자가 어느 정도 제작에 관여하는 뭐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뭐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배우는 어쨌든 써준 대로 읽는다 하면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물론 이정도였으면 그렇죠. 그 방송에 그렇죠. 나가서 알고 보니까 허위를 내가 알렸다라고 물론 그렇죠. 하는 것은 네. 도의적으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워낙에 유명한 공적 인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대법원 판례의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우리 보통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정중하게 진짜 사과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워낙 정치인 이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런 의사표시 하는 게 본인 또 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률이 그런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네.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높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시청률 높았었는데 그 덕은 김상중 배우죠. 그분의 연기가 여기에 또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렇게.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애써 언급을 했습니다.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가 첫 리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그러니까 김상중 씨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그때 이거를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 측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팀에 대한 그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이제 와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네, 사과하세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BS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는 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당시 이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정정이 되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는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도 하겠죠. 해야만 되고.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래도 진솔한 사과 정도는 하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라도 해야 앞으로는 누군가 공작과 기획을 할 경우에 제대로 확인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대통령의 요청 언론인 여러분 받아주시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그 기사에 그 대통령께서 그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탁 이렇게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 조폭도 제가 접견도 했고 그때 제가 이 조폭은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국민의힘 지금 그 강원도 도지사 하는 김진태 무조건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조폭 얘기를 어떻게 믿냐 내가 직접 접견해서 들어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그때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이제 너무나 소박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오늘 근데 이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영하 변호사가 있고 이제 실제 그 거짓말 소스를 제공한 거는 조폭 박철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형량이 어떻게 됐느냐? 박철민이는 이거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도 못지않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1년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 법원도 굉장히 특히 또 이 법원에서는 이 바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시대가 열렸으니까 처음에 장영하를 무시해 때렸어요. 조폭의 말을 믿었고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게 재정 신청해갖고 다시 아마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형량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유예 났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인데 엄청나게 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장영하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겠다고 이제 또 뭐 그러고 있죠. 이거 말고도 마타도의 피해로 보면 더 큰 것도 있죠. 2024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KBS에서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법 갔었는데 그 7만 8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KBS가 열흘 동안 매일 기사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김의철 사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도 폭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열흘 전에 KBS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런데 김의철 사장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혀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를 열흘 전부터 대대적으로 KBS가 보도를 하면서 자, 조폭한테 수십억을 받았다.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네. 이러면서 맹폭을 먹었잖아요.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했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기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부가 완전히 파렴치하다. 그렇게 악마화를 컨셉을 잡은 거네요. 기획자가 있었을 수 있다. 예. 대통령은 당시에 문재인이었다. 김어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 좀 드린 거 갑자기 부하가 확 끌어오르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조작 날조를 하는 주범